일장 2부에서 다시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장이 좀 조정을 받았었죠. 하지만 그 낙폭이 좀 줄어가지고요. 그나마 오늘 코스피는 28.0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822.69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1800선 위협받는 선까지 밀렸던 우리 증시가 그래도 1820선 잘 지켜냈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4.71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상대적으로 이어갔고요. 520.88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을 김혜영 캐스터 연결해 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밀렸습니다. 시초가가 이 연중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출발을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시초가가 장중 저점이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오후장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낙폭이 축소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이 같은 코스피 지수의 하락 흐름에는 버냉킹 쇼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별로도 하락 흐름이 두드러지는 하루였는데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7포인트 밀렸습니다. 다행스럽게 1820선은 지지에 나섰고요. 오늘 코스피 1822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1거래일째 매도세입니다. 오늘도 7천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강하게 부추겼고요.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이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당해낼 수는 없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하락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낙폭이 확대돼 510선이 붕괴되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코스닥 역시 오후장 들어서면서 힘을 좀 냅니다. 하락폭이 많이 만회가 되면서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4포인트 밀립니다. 약세 흐름 520선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전일에 이어 오늘도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대거 줄어든 모습입니다. 오늘 3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는 320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방어에 힘쓴 하루였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인은 321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전일에 이어 오늘도 급등세가 나옵니다. 이 전일 1140원 선에 안착을 하더니 오늘 역시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장중에는 1160원 선마저 위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당국의 구두 개입에 대한 어느 정도 발언이 나오고 삼성물산 수주 뉴스가 이게 또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 가파른 상승세가 좀 멈추는가 싶었는데요. 그러나 막판 들어서면서 또다시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면 10전의 오름세 1156원 60전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오전장에서는 130만 원이 붕괴되는 급락장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막판 들어서면서 하락폭 많이 메우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132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동차주 흐름 전일에는 괜찮았는데 오늘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현대차가 2%대의 하락, 현대모비스가 1%, 기아차가 3%대의 낙폭입니다. 오늘 56,9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시총상위 6위 중에서는 삼성생명만이 빨간불입니다. 이 금리 인상 기대와 함께 생명주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삼성생명 광고합권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역시나 모두 파란불입니다. SK하이닉스 IT주 밀린 가운데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세 들어오면서 오늘 약세 흐름 38,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1%대의 하락 흐름, 화학 쪽도 밀립니다. 역시나 대장주인 LG화학 3%대의 낙폭 23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셀트리온은 빨간불 지켜내는 모습인데요. 오늘 셀트리온은 34,9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은 1%대 하락 흐름, 서울반도체와 동서가 좀 많이 밀렸네요. 3%대 낙폭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옵니다. 2%대 낙폭 5,2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는 2%대 상승 흐름, 파트론 역시 오늘 부진한 장 속에서 선전했습니다. 2%대 상승 흐름, 19,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이 IT주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 외국인들의 대거 매도 공세에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장중 130만 원이 붕괴가 됐던 삼성전자 다행히 130만 원 선은 지켜냅니다. 오늘 132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역시나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이 조금 줄어든 모습입니다. LG전자가 2%, 삼성전기 역시 2%, SK하이닉스는 약세 흐름 보이며 3만 8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증권주입니다. 이 버냉키 쇼크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증권주는 밀립니다. 이틀째 하락 흐름인데요. 대우증권이 1%, 우리투자증권 역시 1%, 미래에셋증권의 차익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옵니다. 7%대 급락 흐름, 38,2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동양증권만은 이 막판 들어서면서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유화학주 살펴봅니다. 이 역시나 버냉키 쇼크 정유화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정유화학주 흐름 어땠는지 체크해봅니다. 오늘 S-오일이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SK이노베이션 역시 오늘 신저가 기록했는데 2%대 낙폭, SK이노베이션은 하락폭 줄이지 못한 채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12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화학주인 OCI와 금호석유, 하나케미칼까지 오늘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인데 OCI와 금호석유는 1%대 낙폭, 하나케미칼은 막판 들어서면서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16,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IT증권 정유화학에 이어 이 버냉키 쇼크가 또다시 여파를 미치는 곳이 바로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역시 오늘 양적 완화의 축소 발언 여파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가 5% 밀립니다. 29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세아제강 역시 5%대 급락 흐름, 이어서 동부제철이 2%, 고려아연 역시 밀립니다. 3%대 하락 흐름인데 오늘 고려아연은 금값 역시 급락했다는 소식에 이 같은 악재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고려아연은 27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웅진그룹주 살펴봅니다. 이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오늘 하락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로 돌아섰습니다. 웅진홀딩스는 약세 흐름, 웅진에너지가 2%대 낙폭, 웅진싱크빅은 강보합권입니다. 이어서 웅진케미칼이 4%대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웅진케미칼의 경우 아무래도 매각이 추진 중이다 보니 이런 여파가 덜 들어온 모습입니다. 오늘 웅진케미칼은 1,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처럼 부진한 장 속에서 선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부경협주인데요. 오늘 남부경협주 동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한중간 북핵 논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강세 흐름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에머슨 퍼시픽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네요. 13%대의 급등세 7,1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제형솔루텍이 5%, 광명전기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7%대 강세 3,0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방산주 살펴봅니다. 남부 경협주의 흐름이 상승세를 보이자 역시나 방산주는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S&T중공업이 2%대 낙폭, 스페코 역시 2%, HRS가 가장 많이 밀립니다. 5%대 급락 흐름, HRS는 오늘 3,50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상선과 대한해운 살펴봅니다. 이 개별 이슈의 이 두 종목은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먼저 현대상선입니다. 이 현대상선은 아무래도 이 실적 비중이 미국 쪽에 높다 보니 이 미국 경기 회복으로 출구 전략이 시행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8%대의 강세입니다. 15,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자, 이어서 대한해운도 살펴봅니다. 막판 들어서 밀리네요. 2%대로 낙폭 키우며 장마친 모습인데 대한산업의 경우 전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이 피인수 기대감 들어오면서 전일 상한가 나타내기도 했는데 오늘은 소폭 밀리면서 49,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동성화학 살펴봅니다.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미 오전장에서 도달한 모습인데요.
오늘 층간소음 대체 소재를 공개한다는 소식에 동성화학은 주당 3,800원 올라 29,4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마감과 다음 주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김영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예, 금일 코스피는 연준 의장의 연내 QE 축소 언급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27.66포인트 하락한 1822.83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의 좀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컸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는 3.5% 하락을 했는데요. 금일 장중에 1806포인트, 1800 수준에까지 좀 도달을 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금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7,76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개인은 각각 6,700억 원 그리고 1,0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투신권에서 그동안 좀 순매수를 활발히 좀 진행을 안 했었는데 1,800포인트 초반대에서 투신권이 금일 대략 한 3,0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기관들이 300억 원을 지금 현재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2억 원 정도를 순매수한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도 외국인이 꽤나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매도 규모를 보였습니까? 예, 금일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7,700억 원 수준을 순매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매도한 금액은 대략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동안 이제 매도가 나왔던 부분들의 규모보다는 상당히 좀 큰 규모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뱅가드 이슈가 다음 주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좀 마무리가 된다는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은 좀 줄어들 가능성은 좀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 좀 특이한 점은 코스닥 시장이 이번 주에 대략 147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는 아직은 조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자유로운 그런 상태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빨리 좀 매수세로 전환을 해줘야 우리 시장도 양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매수로 전환하기 위한 모멘텀 어떤 것들이 기대될 수 있습니까? 일단은 매도 규모 자체가 이제 국내에만 국한된 부분들이 아니고요. 신흥시장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유독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하기는 다소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뱅가드 이슈가 7월 초에 좀 마무리된다는 측면에서는 매도 규모 자체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이고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매도세를 좀 이끌었었던 원인 자체가 미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일단 2.4%를 전일에 지금 상회를 하면서 미국채 금리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 이제 속도 조절에 좀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금일 이제 국내 원달러 환율이 1,154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전 4월달 고점이 대략 1,145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1,145원 이하로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미국채 금리가 2.4% 이내에서 좀 안정화되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되어야지만 이 외국인들이 매수에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이 빠졌는데 혹시라도 저점 매수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 가격만 놓고 보자면은 1,800포인트 수준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코스피는 싼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게 지금 맞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PBR 1배 이하에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상당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현재는 상당히 코스피가 싼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맞지만 아직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직은 연속성을 좀 가지고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1,800포인트 초중반 수준에서의 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피면서 매수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망해 볼까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일단은 이번 주에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들에 따른 다음 주에는 좀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의 좀 매도 규모가 좀 상당히 컸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이벤트는 20일 재무장관 회의로 시작이 되는 유럽의 성장 만들기 전략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27일에서 28일에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럽에 대한 그동안에 좀 시장에서는 다소 잊혀져 있었던 유럽에 대한 성장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가격 메리트가 생기고 있는 1800포인트 수준에서 대외적인 변수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다면은 코스피의 추가 좀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본 증시가 오후 들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다소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오히려 그 추가 하락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좀 겨냥한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의 김현금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수급, 업종별 특징 정리해 주시죠. 예, 코스피가 1800선까지도 이제 근접을 하는 시가가 상당히 좀 급락하면서 형성이 되고 양봉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은 1822포인트에서 1.5% 정도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낙폭을 더 만회하면서 0.9% 정도 하락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전에 제가 이번 주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건 간에 시장이 만약에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1800선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구간인데 그런 구간에 와서는 서서히 이제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외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밸류 자체 부분으로 논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싼 구간에 왔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싼 구간에 왔습니다. 시장은 분명히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업종별로의 수급을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지금 현재 외인들이 7천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기관이 그 부분을 잘 방어를 좀 해줬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양봉이 형성된 이유는 기관의 이러한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투신이라든가 기금 쪽에서 강한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매수, 기관도 매수를 하는 이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업종별로 좀 더 살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외인들의 매도는 거의 모든 업종에 다 매도가 나왔죠.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을 집중해서 삼성전자가 장중에 3%까지도 하락을 했었던 모습인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 좀 회복이 되면서 거의 보합권까지 좀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3천억대 매도가 나왔고 화학이라든가 철강, 금속, 운수 장비,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에서는 외인들의 이러한 매도들을 잘 매수를 받아주는 그러한 또 패턴을 좀 보여줬고요. 결국에 지금 오늘 상당히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섹터를 보면 실적이 좋지 못한 쪽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부분으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지만 사실상 지금 건설주, 철강주, 화학주, 신저가를 가고 있는 이런 화학주들 다들 실적이 좋지 못한 섹터죠. 업황 자체가 살아있지 않은 이러한 섹터들입니다. 철저하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현 구간에서 모멘텀을 찾자면 실적밖에 없습니다. 2분기 실적의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급락을 한 저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IT라든가 자동차 쪽을 현 구간에서 우리가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싼 구간에 온 상태에서 매수를 조율해야 된다면 결국에 우리가 조율을 해봐야 되는 섹터 같은 경우는 IT와 자동차 쪽이 위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시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한 쪽으로 현재 지금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다 양봉이 형성이 됐고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이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자면 다음 주에는 반등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는 그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주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특징주 설명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입니까?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노엔 이 세 종목을 좀 잡아왔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수를 좀 조율해 봐야 되는 구간이라면 바로 이제 IT 쪽, 자동차 쪽을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되는 IT 쪽. 근데 과연 이제 IT 쪽에서도 어떠한 섹터 쪽으로 갈 것이냐, 기존에 강했던 스마트폰 부품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섹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게 하는 구간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섹터죠. 글로벌 리튬 2차전지 시장이
앞으로 향후에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 쪽에서 자동차 배터리까지도 수요가 확대되는 그 부분을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한 3권을 연속해서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상당히 전혀 뭐 사실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이러한 패턴이죠. 그렇다면 IT 쪽에서는 이제 새로운 우리가 섹터라고 본다면 2차전지라는 이러한 부분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M/OLED 관련, LED 관련 이러한 쪽들이 아마 IT 쪽에서는 좀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특징 종목 IT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를 좀 고민을 해볼 때 이러한 쪽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이 종목은 종목을 추천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건설주입니다. 바로 건설주인데 이런 건설주들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타났지만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안 되는 섹터들, 실적이 앞으로도 불확실한 섹터들, 향후에도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타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밸류에이션을 논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죠. 싸다는 부분을 여기가 바닥이다 이거 가늠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실적이 안 되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낙폭이 크다고 해서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쪽에 해당이 되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특징 종목으로 잡아왔습니다. 다른 종목들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킬 때 꼭 실적 부분을 꼭 감안을 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노엔입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잡아왔는데요. 바로 이제 노엔 같은 경우는 JYP의 2대 주주죠. 2대 주주다 보니까 최근에 JYP 엔터가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죠.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그 부분에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제 기존에 강했던 코스닥 쪽의 종목들, 스마트폰 부품과 바이오 쪽이 주축이 돼서 강했다는 거죠. 그러한 쪽들이 최근 꺾이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새로운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섹터들이 뭐가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별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죠. 한동안 시장에서 큰 소외를 당하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엔터 관련 섹터들도 우리가 놓지 말고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노엔 같은 경우는 그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만, 그 부분을 고려를 하면서 실적이라는 부분과 산업에 대한 엔터 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자면 충분히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IT 산업이죠. IT 산업에 버금갈 정도로 앞으로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흐름은 좋지 못하지만 우리가 좀 현 시장에서 코스닥 쪽에서 그러면 관심을 가질 쪽 IT와 바이오 쪽 선별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 외에 다른 섹터로서 또 시장을 한번 코스닥 시장을 조금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으로 노엔이라는 이 종목 특징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는 일진 머티리얼즈, 삼성 엔지니어링, 노엔 세 종목 들었습니다.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다고 지금 이게 바닥이다라는 국면을 논하기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런 주의 당부까지 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접근하실 때 잘 한번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 대신증권 강남 역삼세태 정종국 대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조준성 이사께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를 종목으로 꼽았고요. 정정욱 대리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관망을 그리고 개별 종목 중심의 접근을 슈프리마를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먼저 분할 매수를 말씀하신 조준성 이사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는데 1850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1850 끝나고 오늘 1800선도 이어가는 약간 위험스러운 모습도 보였는데 최근에 많이 빠졌죠. 2000포인트에서 스트레이트로 이제 1800까지 이제 구경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한 200포인트 가까이 순식간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들이 개인 투자가분들 이제 충격들이 많을 것 같은데 크게 보면 제가 분할 매수 전략에서도 가장 근간은 이제 월봉을 보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월봉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2011년, 12년, 2013년 해가지고 2000과 1800, 더 아래쪽은 1760이 있었죠. 그 사이를 그냥 월봉 그래프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폭이 한 2, 3년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지수의 어떤 느낌은 거기에 많이 적응돼가지고 지금 거의 꼭지점에서 하단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충격들이 단기 중에 큰 거죠. 근데 크게 보게 되면은 그냥 막대기 하나로 음봉 크게 하나 보이는 겁니다.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길다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꾸준하게 저점 찍고 올라왔던 큰 흐름에 있어가지고는 그냥 중간에 그 음봉이 하나 크게 월봉으로 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단기 충격이 크고 종목별로 있어가지고 신저가 나오는 게 많고 약간의 시장에 그동안의 랠리가 끝난다는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거죠. 특히 버냉키 의장이 이제 이번에 내년에 이제 물러나는데 또 골치 아픈 게 이 비둘기파에서 매파 쪽이 위원들이 더 교체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떤 미국의 다우지수보다는 어떤 지표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인플레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 하는 총재 약간 스타일이겠죠. 겨우 압박을 해야지 약간 한번 또 인정을 써주고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는 충격이 큰다 하더라도 이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Q1, Q2, Q3, Q4, Q5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죠. 한 번은 끊어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충격을 주고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준비를 하게끔 약간 해야겠죠. 자꾸 위험을 전가시켜줘야겠죠. 지금 우리가 위험 자산을 손대고 있지만 이 위험에 대한 지수대를 자꾸 전가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가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이제 힘들겠지만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애플 컴퓨터가 한 방이 묻는데 6개월 동안에 빠져가지고 반토막 났다. 이제 700달러, 400달러 갔는데 순식간에 가고 일본의 지금 니케이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빠졌죠. 그런다고 해서 반토막이나 40% 빠진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에 대비해가지고 한 10% 정도 단기간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서가 다시 이제 반등의 어떤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이번 달로 해서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7월 달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7월 초가 돼가지고 중요한 게 있죠. 6월 달 같은 경우 해가지고 이제 어디죠? 거기 외국계 뱅가드 펀드가 이제 마무리가 이제 돼가고 이제 인위적인 이제 매도 세력이 하나 크게 없어지면서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아지면은 사고 시장이 나빠지면은 그대로 반영되는 전에는 좋아져도 인위적인 어떤 큰 10조 원, 9조 원 물량 때문에 힘들었었죠. 근데 이제는 좀 약간 그런 장마전선을 이제 거쳐놨죠. 이제 대신에 이제 시장 상황이 같이 맞춰 나가는데 시장에 써가지고 N달러나 원달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좌지우지 그런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프랑스도 팔고 미국 것도 팔고 영국 것도 팔고 멕시코도 팔고 다 파는 겁니다. 투자가들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이 다시 올라간다면은 영국도 올라가고 프랑스도 올라가고 대만도 올라가고 우리도 올라갈 거고 이쪽 거기 일본 쪽을 팔아가지고 한국을 산다. 아니면 다시 미국 들어간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글로벌 정치 자체가 같이 움직인다.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써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을 나오고 중요한 거는 출구 전략이 그 스케줄을 이제 미리 얘기를 했죠. 왜?
경기가 좋아지고 그다음 부동산이라든지 생각했던 게 실업률이라든지 예상대로 어느 정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는 약간의 그 기대감이 아니 그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막연한 돈 푼 거는 이제 줄이겠다는 거죠. 맞는 말이죠.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는 그 하반기 볼 때 출구 전략 스케줄과 함께 또 봐야 될 게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러면 7월 초부터는 이제 그게 발표가 되겠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1800선대 부근 와가지고 같이 휩쓸려 내려간 종목들이 있겠죠. 차별화가 되겠죠. 실적은 괜찮은데 같이 휩쓸려 내려가거나 공포심 내려간 종목들이 이제 차별화가 돼가지고 스마트폰 부품주 보면 어떤 거는 올라가 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고점대에서 또 반토막 난 거 있고 이렇게 차별화되듯이 지수 관련주 차원에서도 그런 양상이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이제 2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부터 해가지고는 어떤 반등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은 호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목별로 기업별로는 다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호전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그나마 그 초보다 낫지 않을까. 물론 삼성전자 기준에 좀 약간 작지만 그렇게 이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로 주가가 빠질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반등의 실마리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다음 주까지 해서는 좀 약간 심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고 그러게 되면은 고점 대비한 낙폭에 나타난 특히 이번 달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월봉이 1930 이하에서 끝나느냐 이에서 끝나느냐에 따라서 올해 이제 하반기 장세를 전망할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번 달에 만약에 1930 이하에서 끝나고 다음 달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1930 이상을 못 끝내놓고 끝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밴드폭을 이제는 좀 크게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고점은 정해졌죠. 2000 언저리. 근데 아래쪽 이제 1800이냐 1700이냐 코스에서도 준비를 좀 해야겠죠.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급락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주 계속 칼라같이 빠진다 하게 되면은 칼라같이 올라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가격에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지지난주 대체하게 분할매수 말씀드려서 약간 좀 물리는 경우에서 부담이 좀 많이 되지만 여기에서 리스크 관리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가격도 보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수의 어떤 자세로 좀 약간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또 그 말씀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매수의 자세로 대응을 해보자. 정종욱 대리께서는요? 지금 시장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일단 우리 지수가 2000포인트 상단에서 움직일 걸로 불과 몇 달 전에 그랬었는데 어느새 1800 초반까지 와서 오늘 1800이 깨지냐 마느냐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우려했던 버냉킹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 내년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조례해서 내년 중반 정도에 이제 완료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다우지수, 나스닥 전부 다 하락했고 우리나라로 그 여파로 인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언젠가는 중단돼야 될 문제인데 그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좀 맞아야 할 매를 일단 빨리 맞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 관망은 하되 이제 매도보다는 어차피 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은 아니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을 좀 가지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언제쯤 매수하는 게 좋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면서 다른 여타 종목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거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거의 한 5조 1000억 정도 이 짧은 6월 한 3주, 2주 정도 만에 5조 1000억 정도 좀 순매도가 나왔는데요. 이 순매도가 나오는 기간 동안에 물론 기관들은 순매수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건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 특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 기간이 좀 더해진다 그러면 뭐 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도세가 좀 매수세로 좀 돌아선다 그러면 좀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우리 증시를 산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우리 증시에 대한 매수 그때 좀 매수 관점을 좀 가져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증시 자체를 좀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하는 자세, 조금 멀리 떨어져서 외국인들 뭐 순매수 들어오는 모습 그때 보고 들어가더라도 뭐 1, 2% 놓치는 그거는 절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관망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관망을 하자.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낙폭과대 대형 우량주를 말씀하시네요.
일단 납포가들을 해가지고 좀 어려운 쪽이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쭉쭉 빠지다가 오늘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마이너스 이 폭락장에서 플러스 나왔는데 인간 쪽도 많이 빠졌죠. 그런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건설주라든지 특히 오늘 포스코가 또 많이 빠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빠지는 쪽도 빠지긴 빠지는데 이제 혼자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약간 납포가대 쪽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 기준선이었고 좀 약간 암울한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좀 있겠죠. 고려아연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저점이 한 26만 한 1,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시작해가지고 종가는 27만 2천 끝났는데 차트 보시게 되면은 요런 양상 있죠. 50만 원짜리가 작년 10월 달에 50만 원짜리가 뭐 한 8개월 만에 반토막이 나는 거죠. 4월 달에 반토막이 났다. 25만 원 언저리에서 빠졌다가 35만 원까지 기가 막히게 반등이 들어갔죠. 기가 막히게 시기가. 그러면 다시 그 근처에 오니까 다시 이제 또 다시 빨간색을 내면서 낮게는 시작하더라도 종가는 올려보는 약간의 저가에서 강하게 들어온 양상이 보이고 있죠. 이러한 선들이 이제 보게 되면은 저가에서 납포가대 이제 최저 납포가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지난번 저점이 25만 6천 원이고 오늘 26만 1천 원이 저점이었으니까 26만 원 선 언저리에 기준해가지고 이하로 해가지고 분할로 산으로 들어가면은 적어도 이런 것들이 반등되면 10에서 20% 정도. 뭐 지난번처럼 뭐 이렇게 올라갈 때는 30~40%도 가능하겠지만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제 출구 전략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가봐야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납포가대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한쪽으로 보게 되면은 덜 빠졌지만 매기가 살아있는 게 있죠. SK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SK 하이닉스가 있는 거죠. 33,000원 기준 해가지고 3만 원 전에 들어오는데 많이도 안 빠져요. 최근에 보게 빠지더라도 다시 되돌려주고 가는데 이런 것도 이제 3만 원 깨진다거나 3만 원 깨지는 게 혼자 깨지는 게 아니죠. 1,800이 깨지느냐에 따라서 3만 원이 깨지겠죠. 1,800 깨지면 이거 다시 3만 원 깨지는 저가에서 기회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가는 거죠. 월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 안정감 있고 좀 낮게 보이는데 월봉 5개월짜리가 지금 29,630원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렇게 받쳐지는 거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쪽으로 이제 기존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상승 코스에 있는 이제 저점에 거기 상승 추세에 보게 되면은 상당 하단에 두는 거 있고 아예 그냥 많이 빠져가지고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위주로 약간 색깔을 나눠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매매를 조금 분할 매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자고 하시는 정대리님입니다. 네, 일단 뭐 종목 선정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야 종목 선정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매 동향 꼭 확인하시고요. 일단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늘 1154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좀 워낙 강세 때문에 수출업종들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고 엔화 약세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주가도 빠지고 그랬었는데요. 일단 환율 부분 어차피 양적 완화를 줄이게 되면 이제 달러 강세하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부분이 좀 약세로 좀 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적인 부분에 좀 민감하게 있는 그런 자동차 관련주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시장 자체는 오늘 또 보시다시피 거래소는 좀 매도가 뭐 외국인 매도가 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뭐 외국인 동반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좀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코스닥 업종들 이런 것들 개별 종목으로 해서 좀 실적 좋아지는 것들 우전의 상단이나 UIL 같은 경우는 좀 매수가 꾸준히 동반 순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보죠. 조이사님께서는 삼성전자요. 일단 삼성전자를 가져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130만 원 더 깨졌죠. 이제 130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냥 저번에 145만 원 강하게 뭐 8% 7% 빠진 날 그때 사는 것보다는 이제 130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했는데 설마 했는데 내려왔는데 삼성전자 132만 5천 원 기준해가지고 시가총액이 195조입니다. 근데 연간 기준해가지고 분기별로 8조, 보수적으로 8조 잡고 10조가 아니라 8조 잡아도 4분기니까 32조죠. 그럼 퍼 기준해가지고는 300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00만 원, 아니 지금 200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빠지는 가격대가 이제 저평가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시장 자체가 무거워서 그런 거죠. 무거워서. 이 시장에 써가지고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판다 이런 게 아니죠. 금액을 좀 비중을 줄여라 하게 되면 삼성전 내 포트폴리오
이제 지시가 내려오게 되면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1%를 줄여야겠다 하게 되면 고루고루 파는데 삼성전자 다 깨있기 때문에 같이 나오는 거죠. 시장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제 방적이 들어갈 경우에 또 사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은 다시 비중을 늘려라 하게 되면은 오늘 내가 삼성전자를 135만에 팔았다더라도 다시 뭐 140만에 다시 140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켜보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는. 이게 저기 환매가 들어와도 삼성전자를 팔 것이고 신규 자금이 들어와도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종목인 삼성전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대 가지고는 올 연말 기준에 가지고 하게 되면 퍼가 한 7, 8밖에 안 됩니다. 7이나 6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도 뭐 다시 140만 원 회복이 빠르게 될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려서 갈지 아니면 뭐 최악의 120만 원대까지 또 가야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올지는 그냥 봐야겠지만 지금의 선택에서는 삼성전자 가격대가 퍼 기준에 가지고 200한 3, 40전, 250전은 가도 무난한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95조 현재 가격 132만 원대 가격이 괜찮다는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뭐 129만 원의 저점이었지만 130만 원 초반에서 그냥 125만 원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매수해가지고 135에서 140을 이번 다음 주에 갈지 다다음 주에 갈지 봐야 되는데 분위기 봐가지고 야랑 그런 매도 구간을 정해놓고 한번 가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종욱 대리님의 슈프리마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슈프리마인데요. 일단 슈프리마는 그 바이오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보안 솔루션 및 시스템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뭐 슈프리마 하면 이제 매출이 이제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다른데요. 일단 바이오 시스템에서 한 57.5%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에서 한 19.5% 그리고 ID 솔루션에서 19.2% 기타 한 3.8%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슈프리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31.4%로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실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좀 되어 있는 그런 재무제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슈프리마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1위 업체로서 거의 MS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뭐 거의 반독점적인 형태를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슈프리마가 국내 사업에서 50% 정도까지 차지하고는 있지만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 이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60%를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국내에 합히면 이제 매출액은 뭐 그 이상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뭐 자체 브랜드 영업과 이제 더불어서 허니웰이라는 글로벌 기업과 함께 OEM, ODM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ID 솔루션 매출은 주로 국제 사업 수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슈프리마가 지금 인도 전자주민증 사업, 그리고 중국 공안부 사업, 그리고 멕시코 전자여권 사업, 아프리카 전자투표 사업 등 다양한 해외 그런 수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좀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데요. 이런 올해에는 아프리카 지역 전자투표 사업이 아마 수주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좀 발생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비중이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출 지역을 좀 봐보면요. 일단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37% 그리고 유럽에서 한 23%이며 인도, 아시안 그리고 중국 등지에서 연간 20%씩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대 그 보안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이 미국향 시장에서 지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8%로 좀 낮은 실적을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특허콘 미국에서 어제 기업 방문해서 IR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런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투자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지만 향후에는 점점 더 매출액이 커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일단 외국인 지분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했던 올해 초에는 지금 외국인 지분이 4.3%밖에 되지 않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금 지분율이 거의 20.8%, 21% 가까이 좀 지분율이 좀 늘어났는데요. 일단 이것은 미국계 자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국 특허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그러한 그 외국인 자금, 캐피털 그쪽 자금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에서 지금 8%에서 매출액 그 증가율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아까 영업이익률이 31%라고 했는데 매출액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면서 사업이 좀 외형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봐지고 있고요. 뭐 차트상으로 좀 봐지면 지금 주가가 좀 뭐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빠졌었는데 뭐 슈프리마도 최고점 찍고 나서 뭐 최대 주주가 한번 이렇게 주식을 좀 판 그런 악재 그런 영향 때문에 주가가 한번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좀 주가가 좀 견고하게 좀 다져지는 모습을 좀 봐지고 있거든요. 60일선 깨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고요. 오늘 또 밑꼬리 달면서 다시 올리는 모습 좀 좋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로 좀 봐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한 21,000원 정도 좀 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AS입니다. 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NHN 상승세를 이어가네요. 일단 NHN 같은 경우도 뭐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신 분들은 좀 괜찮아도 27만 5천 원 이하에만 사게 되면 28만 5천 원, 29만 원, 만 원에서 15,000원을 그냥 이틀간 먹여주는 모습 보이고 오늘 또 26만 3천 원 찍고 또 27만 5천 원 종가가 나와요. 굉장히 요거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내내 단타하신 분들은 요거 짭짤하다는 걸 좀 느끼실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지수 돌아서게 되면은 이제 5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29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좀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29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나올 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빠지거나 더 아래 빠지게 되면은 사 모아야겠죠. NHN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NHN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은 이번 주 잘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다음 주 한 29만 원짜리 정도, 28만 5천 원 이상에서 29만 원짜리에서 한번 단기 또 끊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쪽에 단기 전략들을 계속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CJ제일당은 좀 반대로 하락입니다. 네, 일단 CJ제일제당 주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내수주 종목, 식품업종 종목이어서 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뭐 대악재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된지 알았는데 지수가 빠지면서 어제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일단은 뭐 손절 라인 좀 부근 손절가에 도달해서 이제 손절을 한번 하는 게 맞는데 일단은 뭐 지수가 이제 빠져서 이제 다시 반등할 때 어차피 뭐 제일제당도 뭐 대형주 중심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좀 재해 보고요. 다른 종목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AS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을 조준성 이사,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뭐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말 맘 편히 잘 보내시고요. 좋은 소식 주말쯤에 좀 많이 들려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